들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냥 불안감만 증폭되게 제가 오늘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잖아요. 네. 여 교수님 계신. 네, 지금 포인트. 저도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MT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창피해서 못 왔습니다. 사회때 나가셨잖아요. 아, 4학년쯤 제가 아직 좀 애매해서. 아니, 그때 다 준비해놨어. 네. 들으셔서 어쨌거나 한 학기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되게 생각보다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중간 리포트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좀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말 과제도 일부러 택일 좀 선택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열심히 좀 해오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시고. 선택에 따라서 없습니다. 점수. 네. 네. 어떤 과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과제에다 가중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딱 보면은 열심히 하신지 안 하신지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는데 목표를 가지시는 게 네, 좋습니다. 인원이 다 오신 건가요? 늦게 올 수도 있고요. 네. 조금 시간만 채웠으면 좋긴 하겠는데 거의 제 지금 PT에는 그 텍스트 위주가 아니고 거의 사진 위주라서 아마 설명을 좀 들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또 일찍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 나온 것처럼 한국시설환경연구원의 시설환경연구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간략히 그냥 좀 뭐 제 이력을 소개드리면 저도 지금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시공 한 7년 정도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뒤에 이제 학위를 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약간 꿈이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뒤에 실무를 한 7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뒤에 뭐 대학원 들어가서 진학을 해서 지금 요 모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석사학위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석사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 취업을 했었는데 운 좋게 이제 LH 지금 LH죠. 예전에 주택공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 잠깐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것도 석사 끝나고 나니까 좀 이게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그냥 엔지니어로서 그냥 생활하다가 연구에 맛을 들고 나니까 조금 이제 뭐 논리 체계라든지 또 뭐 공대 그 전공자들이 제일 친하게 하시는 글쓰기 이런 것들 우리입니다. 지금 뭐 글적기, 뭐 작성하는 오사성부터 해서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이제 그 늦게 이제 약간 그 공부에 대해서 약간 뭐 미래도 있었고 자신하신 도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다음 이제 그 주공을 다니면서 LH를 다니면서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병행하다가 이제 한 5년 만에 이제 박사학위를 사실은
뭐 계신 분들도 아마 나름 이제 아마 어떤 목표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도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제하는 기간인데 뭐 벌써 되어 왔다고 지금 막 분위기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뭐 야단인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또 이제 바쁘신다고 오셔가지고 오늘 하여튼 뭐 좋은 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주제가 국가시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 사례인데, 일단 뭐 내용은 아마 보시면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일단 저희 공단이 이제 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 매스컴이나 아마 언론에서 아마 보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안전 사고들이 많이 났죠. 아시겠지만 오늘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싱크홀, 집안 침하라고 하는데, 싱크홀 관련된 사례, 그리고 뭐 마우나 리조트 뭐 경주에 붕괴 사고, 또 판교 이제 한풍구 사고, 뭐 또 상심역에서 이제 뭐 열차 추돌 사고, 하여튼 뭐 이게 최근에 와서 굉장히 끊이지 않게 사실은 사고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고들에 대해서 간략히 일단은 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공단하고 따지면 지금 국토부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지면 이제 안전 사고들을 좀 많이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녹차는 일단 저희 공단 소개를 잠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 그럼 과연 시설물에 과연 얼마만큼 따지면 수량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적으로 쉽게 말하면 안전사고들이 과연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안 침하, 우리가 싱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원인과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일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약간 시설관리공단이랑 좀 많이 헷갈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토부 이제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뭐 이렇게 지금 크게 뭐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공단 사실 이게 제일 큰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목 쪽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교량 터널, 뭐 댐, 수자원, 그래서 국가 기반 시설 SOC라고 의미하는데 그 사회감적 자본시설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주로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또 점검을 해서 만약 상태가 뭐 나쁘든지 좋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이제 사실 저희들이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이 저희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번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녹색 건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녹색 건축에 대해서도 부서가 따로 마련돼서 지금 취향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화자 보수. 그럼 화자 보수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간에 대해서 화자 보수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가 시설물,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 화자를 따지면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가 주요 시설물 아까 안전 진단 점검, 그리고 녹색 건축, 그리고 화자 보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설안전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주로 그죠. 기존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부서에서는 주로 실무적으로 나가셔가지고 장비를 들고 나가셔가지고 건물을 이제 측정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하시고,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측정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좀 더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점검을 잘할 수 있게 사실은 방법을 저희는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국내 시설물 현황입니다. 사실 이거 작년에 제가 사실은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사실 정리를 좀 한 부분인데요. 지나가다가 만약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뭐 교량이 몇 개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건축물이 몇 개냐 다시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시설물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 주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주처럼 이 관리주들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가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게 있고 환경부 관리하는 게 있고 뭐 산업통상부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러듯이 이게 주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수량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된 것도 없었고 또 심지어는 국토부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국내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 조사라는 걸 사실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하면 뭐 많이 구분하신 거죠. 그러면 과연 댐이 몇 개인지, 집이 몇 개인지, 다리가 몇 개인지, 터널이 몇 개인지 사실 그래서 거기가 몇 개인지 사실 저희들이 뭐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각 정부기관의 시스템을 의뢰해서 하든지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 특징이 그 FMS라고 하는 시설물 관리 전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토목 분야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토목 분야 그 시설물의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입력된 거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막 이렇게 뭐 타입을 쳐서 넣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서울로 따지면 서울시에 있는 각 구에 따지면 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건축이나 토목을 담당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사실은 입력할 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동대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집이 몇 채가 아니면 다리가 몇 개가 뭐 교량이 몇 개가 하는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다 지금 데이터로 쉽게 말하면 연도 수로 따지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따지면 다른 따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기관들에서 가지고 있는 걸 사실 물론 주목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사실은 최종을 취합해야지 총 수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한번 좀 발품을 팔아서 이래저래 좀 뛰어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알아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전체 시설 수량에 대해서 이번에 한 지금 한 970만 개. 물론 이게 아마 이거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전수를 한다는 거는 일일이 사실 저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카운팅을 다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데이터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사실은 뭐 체크하다 보니까 뭐 빠진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일단 또 이게 막 중복적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 시설수는 한 670만 개가 되는데 보시면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1,450개 정도 나오고 뭐 철도는 이렇게 해서 890개 그리고 쭉 내려와서 뭐 사실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주거죠. 건축이죠. 물론 뭐 아시다시피 공공주택이 아마 저희들이 제일 많은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그 비율이 적었는데 이게 경제개발 되고 나서부터는 공공주택이 아마 한 50%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건축시설을 저희들이 카운팅을 해보니 거의 전체 수량에서 한 96% 되더라.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게 많이 차지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들을 이제 파악을 할 때는 일단은 사실은 이 분류처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국토부라든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전부 다 제각각이어서 저희가 사실 그래서 분류체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크게 도로, 철도, 교량부터 해서 요 수자원 추천까지 해서 총 이렇게 분류했고요.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또 이제 뭐 이게 자동차도로인지 아니면 일반 뭐 전도로인지 아니면 고속도로인지 그래서 분류를 먼저 짰었고 그래서 그 분류에 따라서 이제 실제 수량들을 사실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 이렇게 따지면 총 수량이 한 670만 개가 나오더라. 물론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게 되면 아마 한 1000만 개 가까이 될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카운팅 안 되는 부분들이 뭐 허가가 안 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뭐 데이터 사실은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수도시켜 나가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빠진 거 있다든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뭐 그래 대충
추가 대책 필요가 우리나라 시설물이 운도 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국내 시설물 사실은 현황을 제가 아까 간략적으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좀 전에 그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한 2시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오늘 제가 그 강의해보자는 내용은 시설물 현황이 아니고 사실은 포커스가 안전사고 유형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시설물 현황보다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눈여겨 보실 게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도시 위험도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는데 그건 뭐죠? 도시가 사실 얼마나 위험한지.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하면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게 가장 크게 자연재해가 있을 거고 또 건물에 대한 사실은 어떤 안전사고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범죄를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시키 말하면 여기서는 도시인도로 사실은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서울 시내에 한 2만 가구 정도 해서 이렇게 외국인하고 이렇게 사업체 뭐 방문하고 전화 이메일 해가지고 설문을 해보니까 조사 결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가장 크게 눈여겨보실 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그 5점이나 4점이나 3점이나 이 기준이 뭐냐면 위험도를 저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던 게 위험도를 0에서 10까지 쉽게 말하면 단계를 줬거든요. 그래서 0이 사실은 제일 따지면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개념이고 10이 제일 위험하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설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면 뭐 비슷하게 가거나 그러니까 뭐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범죄라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 뭐 해외 다른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좀 치안이 잘 돼 있다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크게 장점을 느끼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은 한 세대로 따지면 술 먹고 뭐 무슨 문제를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무슨 문제 있으면 항상 경찰에 따지면 와서 따지면 뭐 이겨준다든지 그래서 물론 다른 데는 다른 이제 뭐 미국이나 사실 이런 데는 뭐 총기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위험하죠. 그리고 뭐 좀 동남아시아 사실 밑에 가면 어차피 거기는 이제 아직까지 치안에 대해서 좀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돌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범죄나 이런 것들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범죄하고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물 사고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근데 거의 비슷하게 또 그리고 건축물 사고나 자연재해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다는 게 사실은 이게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사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뭐좀 개인의 인권도 사실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양적인 삶에서 지금 약간 질적인 삶으로 사실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2013년, 14년 넘어가면서 확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장부터 나올 사실은 안전사고들의 일단 가장 큰 수인데 물론 이런 부분들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건축물 사고 요 그래프나 자연재해를 사실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폭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국내 안전사고 사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보니 자 일단 뭐 거의 다 아시겠죠? 뭐 들어보시겠죠 사실은 언론에서나 뭐 뉴스에서나 자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죠. 경주에서 2014년 2월에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코롱 그룹이죠. 그룹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 한 350명 정도가 OT 한다고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사실은 뭐 오늘처럼 만약에 뭐 축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OT를 한다고 이제 갔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실은 느닷없이 또 이날 보시면 알다시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해서 여기 사실은 하나의 사실은 뭐 그 짓기는 사실은 조립을 하고 사실은 건물을 짓기는 쉽고 따지면 편할 수 있어도 여기 따지면
뭐 강도나 뭐 내구성이라죠. 그거는 사실 좀 취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다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평소 때 사실은 멀쩡했거든요. 겨울에도. 근데 이날 몇십 년 만에 사실은 경주에 폭설 내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건축하는 사람이야 실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뭐 눈 올 거 계산하고 사실은 뭐 비 올 거 계산하고 바람 불 거 계산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흔히 말하는 자 눈 같으면 설화중이라고도 얘기하고 비는 뭐 비난 따지면 그래서 뭐 고정화중 적재화중에서 이렇게 하중도를 유리하지 않는데 하면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 특히나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설계를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딱 힘을 가했을 때 요만큼만 사실은 하지 않고 좀 더 사실은 견딜 수 있게 따지면 다 그걸 해요. 근데 이 구조에서 사실은 예측을 못하는 게 이렇게 눈이 사실은 많이 내릴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한 번 따지면 단시간 안에 굉장히 따지면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사망 한 1명 정도 나왔고 부상 한 100명 정도 일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따지면 자연재해 사고들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세월 사고 사실은 모르는 관심이죠. 그리고 저도 사실 이게 건축은 아닌데 교통수단 쪽에 사실은 사고가 났던 건데 원래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싶은데 작년에도 지금 4월 달에 이제 사고가 나서 참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더라고요. 보니까 선장부터 해서 따지면 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관리 시스템 안에는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또 전담자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대처 사실은 미흡해서 조금만 더 사실은 우리가 좀 마치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게 매뉴얼을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 제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사실은 사고 환경이 빈번하니까 그러면 관치에 갔을 때 어떻게 따지면 대처해야 될지 그게 단계별로 사실 다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예진에 맞는 사실은 이제 건물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공항을 하는데 좀 연봉은 사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현재 한 480명 정도 그 탑승 행보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거의 한 290 넘는 정도가 지금 사망으로 나와 있고 9명까지 실종된 걸로 일단 나와 있는데 약간 이 부분도 좀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싶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좀 알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것도 아마 얼핏 뉴스를 보신 분 알겠는데 서울 지하철 이제 그 2호선 라인 상신역에서 사실 열차 추돌해서 고생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열차들이 그냥 다 기관차들이 다 있는데 왜 열차들이 먼저 했더니 지하철이 추돌하는 거죠. 이런 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지하철 공사 안에 내부적으로 사실은 인력을 사실은 충분히 써야 되는데 그 정규직으로 쉽게 말하면 기관사를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은 부족하니까 또 교대로서 따지면 유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참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사실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이런 것들이 큰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에서 환풍구 사실은 사고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어디 행사 어디 같이 가시면 애들 따라 같이 가시거나 하시면 사실 환풍구 이게 설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히 있는 환풍구가 갑자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사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 구조를 논하기 전에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여기서 만약에 생활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는 장소가 아니고
환풍구 자체가 쉽게 말하면 지하에 있는 사실은 공기를 빼내는 통풍효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의 목적으로 사실 내려온 분들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평소에는 사실은 뭐 물론 점검하러 이제 올라가는 지나가다라도 잘 상관없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포인시 아무것도 공연했다고 그랬는데 그 공연 번호가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 사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몰리다 보니 사실은 한꺼번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가족 사실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고 나서 초월해가지고 한 16명이 일단은 사망했고 한 11명이 부상에 떨어진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좀 이런 사업을 보게 되면 일단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 자꾸 안전 그 의식을 가지자고 하지만 막상 사실은 말뿐이지 실제로 좀 조심해야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사실은 그 일산에서 이제 회사가 일산에 있다 보니까 차를 놓고 지내려왔는데 평소 같으면 사실 저도 좀 신경을 좀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고라는 게 항상 급할 때 좀 서둘러가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6시 딱 퇴근하고 사실은 딱 오려는데 8시까지니까 한 2시간이면 뭐 충분히 이렇겠다. 1시간 반 정도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뭐 또 주말에서 사실은 차가 굉장히 좀 느리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사실은 요즘까지 돌았지만 이 사고라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경기에서 경기까지 이렇게 무학생활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당시에는 안전벨트 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얼마 전에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권에 보면 그 시외버스들, 일반 버스들, 마을버스들 입석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입석 그 대책까지까지 못 넣어놓고 지금 계속 입석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상황만 나게 되면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왜 이걸 갖다가 뭐 버스를 만들자 아니면 뭐 좀 더 뭐 승강장을 다시 뭐 만들자든지. 근데 작년에 그렇게 사고 나는 정도로 따지면 잠시 그냥 안정해서 그렇게까지 관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안전벨트를 항상 사실 매긴 해야 돼요. 이게 사고가 예측으로 사실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들이 그 사실은 뭐 좀 미리 좀 준비하면 되는 건데, 근데 바로 가다가 이제 뭐 자동차 추돌 사고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더라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인해서 따지면 사고도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보면 그 안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평소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또 사소한 건데 조금 안 놓치시면 그래도 그나마 그 위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대처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요걸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아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싱크홀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싱크홀,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사실은 싱크홀 그래서 저희 뭐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싱크홀을 해야겠구나. 사실 싱크홀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거든요. 일단 먼저 사례를 잠깐요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신촌 아마 그 정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촌 현대백화점 쪽에 난 싱크홀인데 요거 이제 가로 1m, 세로 3m, 깊이 2m 정도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크지 않아도 이게 위험하죠. 레미코차가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사실 이게 꺼져버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천역 쪽에 사실 이쪽은 사실은 송파 이런 쪽은 뭐 싱크홀 사실은 뭐 싱크홀을 몇 필요하니 사실은 뭐 할 말이 없는데 하도 싱크홀 발생이니까 사는 사람도 지금 막 불안해하고 이거 이사가야 되는 게 아니지. 이것도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좀 더 뒤에 가서 이제 뭐 제가 현재 현황을 어떻고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테니까.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인천에 영종도 났던 사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교대, 서초 교대에 쉽게 말하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 사고가 났던 거죠. 다행인데 이 사고들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죽거나 해서 사실 굉장히 또 멋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차량이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넘어지거나 뭐 돈도 그렇지 뭐 특별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일단 자 신고에 대해서 이제 뭐 집안 침하라고 제가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사진에 지금 딱뭐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과연 뭐냐? 그러면 신고를 사실은 뭐 정의는 고등학장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용산역에 앞에 제가 건설회사를 이용하면 안 되는데 뭐 D건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시공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 사진 어떻게 찍혔냐고 하니까 버스, 블랙버스 있죠. 거기서 사실은 찍힌 건데, 그걸 보니 갑자기 두 분이 사실은 연인 관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좀 지나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쑥 꺼진 거죠. 꺼지는데 또 희한하게 여기 한 3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이제 군대에서 긴급히 이제 또 싱크홀 팀이 있어가지고, 싱크홀 팀이 아니고 집안을 전담 조사하는 팀이 있는데, 일단은 갔죠. 가서 이제 그 뭐 사고 처리 뭐또 해야 되고, 또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딱 그 상황 보니까 일단 뭐 먼저 이제 공사 사실은 관련해서 뭐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 흙막이 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처음에 우리가 세울 때 밑에 지하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패지 않습니까? 팔 때 이제 여기다가 사실은 기초만 파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여기다 흙이 무너져 내릴 거 아닙니까? 중간에 팠으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옆에다가 그 판 사실은 부분에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흙막이 되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보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보강을 사실은 제대로 안 한 거죠.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흙이 밀려가지고 사실은 빠져나가는 일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제 공간이 생겼는데 갑자기 지나가신다고 차 내려오고 나서 걸어가시다가 쭉 그냥 빠지는데, 다행히도 그 여자분이 먼저 떨어졌고, 그러니까 같이 떨어졌는데 여자분이 밑에 갔고 남자분이 위에 계시는데, 남자분은 멀쩡하셨고 그냥 바로 가셨고, 여자분만 약간 찰가상. 3명 떨어진 사실은 찰가상 정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조금씩 오신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보니까 요 안에 이제 떨어지면서 요 밑에 보니까 우리 잔잔한 흙들이 깔려있어서 쿠션 역할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밑에 만약에 우리가 뭐 맨홀처럼 아예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거 다 떨어졌으면 거의 뭐 중상 이상으로 아마 사망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 사진 아마 그렇게 하나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진짜 사실은 싱크홀인 거죠. 그래서 싱크홀은 사실 이렇게 해서 크기가, 여기 보시면 차 있는 거 보시죠. 건물 보시죠. 거의 규모가 한 30m에서 지름이 50m 정도 됩니다. 흔히 싱크홀을 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방동성에서 발생한 거고, 요거는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거고, 요거는 이제 미국 이제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건데, 사실 요거는 좀 변화가 좀 작아 보이는데, 요 과테말라나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모가 30m, 50m거든요. 완전히 그냥 집 하나, 뭐 집이 하나가 아니죠. 통로 쉽게 말하면 그냥 깔아져 버려요. 그리고 깊이도 이런 거는 특징이 뭐 1, 2m 아니고 한 30m, 40m 되더라고요. 쑥 꺼져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 왜 꺼지는가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되는데, 요걸 일단 싱크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주로 사실은 우리가 도심지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뭐 도심지를 벗어났는데 사실은 발생 확률이 좀 적은데 도심지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2롯데월드 지금 사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사고 터지니까 지금 하는데, 일단은 이런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대규모 도로가 따지면 화물이든지 아니면 좀 급이도 좀 작은 뭐 화물이든지 그리고 소규모 우리가 한 5cm라든지 사실은 화물 정도 자체는 전부 다 싱크로가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싱크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정리를 한번 내려드린 게 자, 요것만 딱 듣고 나시면 다음에 누구 만나더라도 야 싱크로 그거 아니야. 그거 집안 치마, 집안 학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니까 싱크로 사실은 용어의 유래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고 아까 제가 왜 과태료나 해외 지역 사실은 발생했던 것들 사실 그 싱크로이죠. 그래서 그 이유들은 사실은 요게 사실은 싱크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자연적 요인에서 생겨나는 게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실은 구멍, 공동, 그걸 쉽게 말하면 싱크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사실은 이 석회암 나와 있죠, 공동. 그래서 싱크홀 나는 지역을 해외에서 막 조사를 해보니 다 그 밑에 우리 집안이죠. 집안이라고 하죠. 지상령 밑에. 집안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석회암 지역이더라고요. 자, 근데 그러면 석회암 지역이 사실은 왜 따지면 그럼 꺼질까? 그게 석회암 성분 자체가 그 밑에 우리가 항상 밑에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지는 사실은 몰라도 지하수에도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석회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쉽게 말하면 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분은 뭐 거기다가 석회암을 뭐 몇천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쉽게 말하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자꾸 흙이 쌓이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석회암이 있는 지역들이 보니까 이렇게 싱크홀이 뭐 30m에서 50m 지르면 50m 이상 100m까지 쉽게 말하면 공동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게 싱크홀이라고 사실은 거칭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보신 것처럼 사실은 규모가 그리고 장난 아니죠. 아까 저희들이 봤던 거 앞에서 봤던 뭐 트럭 잠깐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거의 뭐 아예 뭐 단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규모의 사실은 공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지휘조사를 했던 걸 보니까 저도 사실 참가해서 이제 작년에 참여해서 가서 이제 뭐 자료 이제 조사하고 지금 이제 저도 잠시 이제 임시로 하는 것을 해보니 우리나라에도 충청도 충 쪽에 혹시 뭐 충청이 거기신지는 모르겠는데 안양, 제천 또 강원도 영월 쪽 그래서 이쪽에 사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예산을 보시면 강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청도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 소백산맥 그 줄거든요.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뒤에 사진도 뭐 지도 사실 나오겠지만 그쪽에 보니까 이제 이게 석회암 지역이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서는 뭐 해외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약간씩 가라앉고 있는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우리가 흔히 싱크홀이라고 얘기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싱크홀은 이겁니다. 따지면.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싱크홀은 언론이 아니고 흔히 해외에서 얘기하는 싱크홀은 요거인데 근데 언론에서 이제 구멍이 나니 싱크홀 아니냐. 사실은 싱크홀이 아니고 여기 인공적인 요인이 나왔지만 여기에 정확하게 아까 명칭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집안 치마, 집안 함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셔가지고 자꾸 싱크홀 그러시면 싱크홀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싱크홀은 해외에서는 석회암 지역에 있는 사실은 큰 대형으로 운동현상을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들은 뭐냐면 집안 치마라고 한다. 집안 함몰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다른 걸 개발한 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저희 국내에서 요 관련된 뭐 지방학회, 지방공학회, 통역 관련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정의되는 정확하게. 그래서 지방 치마, 또 지방 항목으로 가는데, 자, 요인을 살펴보니까 뭐 탄광, 채굴적, 매설관, 또 터널, 불착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요건 이제 요렇게 있다고만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예시대로 그 다음에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원인을 설명하기 전에 작년에 일단 그 긴급히 자료를 서울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2010년부터 해서 14년까지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규모가 뭐 폭이 이거 메다지만 뭐 3m부터 해서 25m까지 이렇게 다양하지만 거의 딱 이제 보게 되면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원인 불명이 사실은 사실은 조사 정도 해야지 나오는 부분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원인들을 보니 딱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하에 묻혀 있는 매설관이죠, 매설관. 상하수도 특히. 그래서 매설관들이 쉽게 말하면, 근데 갑자기 생각하면, 아니 이게 매설관이 갑자기 왜 그렇지?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누가 매설관을 건드렸나? 누가 뭐 공사하다가 건물 세우고 싶다가 뭐 건드렸나? 물론 그 아까 대규모 도심지 공사를 하게 되면 깊이 특파게 해야 되는 사실 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건 확률이 적고, 지금 뭐냐면 거의 뭐 사실 저는 70년대생에 가서 태어난 게, 예전에 여기 선배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사실은 이제 전쟁, 6.25 전쟁이 나서 그 다음에 경제개발 따지면 빨리 사실은 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대표적인 그 통합공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도로부터 사실은 빨리 사실은 만들어내긴 됐는데, 이게 지금 2015년이면 80년 따지면 거의 좀 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한 30년이 거의 지난 거거든요. 40년이 가까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 보지만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수명이 사실은 우리가 요즘 뭐 100세, 80세 얘기하지만, 시설물이 사실은 그 수명이 과연 사람보다 될까요? 뭐 콘크리트로 만든 건축물, 부분이 한 50년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한 30년 되면 재건축 하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당시 사실은 뭐 진짜 평도로 이렇게 막 하진 않았겠지만, 뭐 위에서, 국가에서 뭐라죠? 특히 옛날에 박대동 형이 있을 때, 야, 빨리 지어라, 빨리 해라. 그래 따지면 공사비 제로하고 돈 낭비 따지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고지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도 뭐 돈든지 뭐든지 이게 수명이라는 거예요. 수명이라는 게. 이게 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근데 벌써 지금 30년, 40년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어디 지역 가면 농물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원 사실은 또 파열돼가지고 겨울 되면 파열돼서 따지면 도로 주변에 깨 부수고 또 공사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매설관 사실은 문제가 돼서 싱크홀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자, 정답은 뭐죠? 아니, 다 따지면은 드러내고 바꾸면 되지 않냐. 근데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뭐 통신관부터 해서 따지면 그 비용이 뭐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뭐 사실을 따지면 특정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니 거의 몇천조 정도 돼요. 근데 그 사실 그 예산을 누가 담당하겠네요. 사실 국민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는 사실은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달 2월달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국토교통부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 탐사반 사실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군대에서 이제 지방 농무 탐사반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실태조사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뒤에 가면 이제 아마 제가 장비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장비를 통해서 이제 과연 어느 정도 따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예산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맞춰 놓은 부분이고 아마 부분적으로 사실은 이걸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마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거는 올해 이제 싱크홀 상황을 이제 한번 딱 정리해봤거든요. 올해만 해보니까 이건 서울시가 아니고 전국의 싱크홀 이제 뭐 집안 침하 사고들이죠. 조사해보니까 벌써 2월달부터 해서 5월달까지 한 3개월 만에 한 15개 정도 터진 거예요. 물론 이보다 더 많죠. 실제로 싱크홀에서 안 보이죠. 그래서 뭐 지역 다양하죠. 서울부터 해서 뭐 부산, 충북, 뭐 경기도 이건 뭐 이제 지역을 안 가리고 계속 사실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다고 이제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적인 원인 말고 인구적으로 발생하는 원인들이 집안 침하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 뭐 석회암 원인은 사실 제일 처음에 그 자연적인 원인부터 보면 아까 과테말라나 또 중국이나 이렇게 해서 사례를 보니 주로 이제 석회암 분포 지역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국내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마찬가지고 사실은 석회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더라. 그리고 지하수에 의해서 따지면 이게 물하고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침하가 발생해서 따지면 땅이 꺼지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게 약간 지금 컬러가 지금 분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거의 강원도하고 충청도 이쪽 라인인데 이쪽이 그 지지를 조사해 보니까 석회암 지역에서 따지면 싱크홀이 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이 아까 왜 나머지가 다 이제 사실은 인위적인 요인, 인공적인 요인들인데 자, 그걸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광산의 채굴 쪽에는 사실은 전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해서 어렵게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탄광 쪽에 사실은 이렇게 물을 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강원도 쪽에 나가면 이렇게 막 한강 이렇게 해서 길을 내놓고 그 뭐 화석이든지 석탄을 오르든지 뭐 채굴하고 채취를 하는 게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마치 개미가 집 지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막 안에 세부적으로 막 길을 내놓으니 이게 따지면 집안이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강원도 지역들이 가니까 예전에 광산했던 지역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집안에 사실은 다 구멍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게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아서 가장 크게 탄광의 방사능 시기 말하면 채굴하다 시기 말하면 이게 안에 공간이 생기니까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의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보에서 나와서 저희 이제 국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요 앞에 요런 옛날에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는 사실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가 지금 침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일단은 공단에서 이제 점검을 해보니 이게 이제 요런 이제 강산 채굴적에 대한 원인 때문에 가라앉는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이제 보강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요런 지역도 있더라 이거죠.
번째는 지하 배설관에 의미하는 뭐 상하, 수도, 전력통신 등 나와 있는데 일본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 30년 정도 지나가니까 집안 침하는 비율이 꽤 높아지더라. 도심지에서. 근데 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 정비하는 면적하고 한몰 건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더라. 그러니까 정비를 쉽게 말하면 초기에는 정비를 계속했다 그러죠. 보수도 하고 정비를 하게 되니까 다 일일이 뭐 문제 있고 측정을 하고 또 보강도 하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정비를 점점 줄인 거죠. 뭐 외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일본에서도 줄이니까 집안 한몰 건수가 증가하더라. 그게 쉽게 말하면 관리를 쉽게 말하면 그만큼 안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여기 지하 배설관은 저도 이제 그 사례들을 막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요인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중에서 지하 배설관 때문에 나는 게 60%까지 됩니다. 심지어 70%까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지하 배설관이랑 공사 부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 부실인 거죠. 아까 그 용산에 일어났던 집안 침하고 똑같이 뭐 터파기를 하고 따지면 골창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따지면 보강을 하고 따지면 뭐 다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공 분량이 되게 많았던 게 많고 그래서 거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공 분량, 공사 분량이죠. 토목공사, 공사 분량과 지하 배설관 따지면 영향 때문에 한 거의 90%가 사실은 차지해서 심각하죠. 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사 하는 부분인데 아마 뭐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건축을 전공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안쪽에 쉽게 말하면 땅을 파죠. 파서 우리 지하 주차장처럼 밑에도 사실은 건물을 뭐 만들 건지 지하철 만들 건지 아니면 밑에 건물이 사실은 설명을 하면 밑에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기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따지면 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 사실은 불적을 따지면 흙막이 사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적당히 불적을 안 하고 너무 파다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따지면 이게 그 특례시키 말하면 제대로 이제 이음이 안 돼가지고 따지면 흙이 삐져나온다든지 그래야 사실 이게 점점 더 힘이라는 게 여기가 배 있고 여기가 차 있으면 점점 배 쪽으로 밀려나오는 거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처럼 물이 받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가골차기라든지 또는 깊이가 사실은 부족하게 되니까 이렇게 집안 침해가 싱크홀 생기더라. 그리고 이거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안 침해 사고인데 다행히 뭐 경상이라서 사실은 사고가 잘 안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서 따지면 그래도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된 이제 도면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장안평역 제가 같은 데서 살았었는데 장안평역에서 사실은 갑자기 신고 터져가지고 연락을 얻었습니다. 가보라고. 아니 이게 주말이고 주중이고 이게 없더라고요. 갑자기 놀러 오는데 저도 이제 그 팀 중에 하나였으니까 갑자기 그냥 트였으니까 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제일 위에 감이 이제 톡톡 들거든요. 그럼 바로 가야죠. 그럼 그냥 뭐 택시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차를 몰고 가든지 그래서 그래 가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황기구 주변에 사실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거의 다 처음 나온 것처럼 발로 발로도 사실 파손이 따지면 노화돼서 따지면 이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 배설관도 사실은 큰 영향인데
밑에 집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왜 중요하냐니까 항상 우리가 그 밑에도 지하수로 흘러가는 이제 그 라인이 있는데 이게 쭉 흘러가면 계속 흘러가고 있으면 이게 그냥 건물 써도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물에 따지면 뭐 펜싱 뜯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끊어가지고 한쪽에서 만약에 그 판을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치면 그게 지금 공사라든지 뭐라든지 끊어버리면 물길이 쉽게 말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에 물에 통로가 있는데 수로가 있는데 지하에서도 물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당연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려앉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밑에 상하수도가 매설건이 오래된 것도 있지만 지하 수위가 쉽게 말하면 자연적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물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물길이 바뀐다는 건 기존에 흘러가는 곳에 따지면 아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건물이 심화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근처 일산입니다. 뭐 여기 이제 아까 나왔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조금 뭐 관로 사실은 이제 공사를 하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흠막이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지하수위가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이게 공사하다가 이렇게 쑥 내려가 버려가지고 집안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뭐 흙이 이제 밀려 나오고 하는 현상을 이제 특히 전문용어로 이제 보일링하고 이제 희빙 현상을 하는데 항상 중요한 게 물이죠. 물 수위죠.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따지면 이렇게 해서 딱 수위가 내려가 버리니까 여기서 공급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 따지면 있던 뭐 건물이 떨어져서 이제 이게 심화가 돼서 이게 안 되죠. 이건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게 송파, 석촌 지하차도 엄청난 쪽이에요. 가로 거의 5m, 높이 5m고 거의 길이가 80m죠. 거의 자 우리가 100m를 달리기 하는데 5m보다 정도 크기면 거의 터널 크기잖아요. 그 정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를 시켜 말하면 공동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 삼성이라는 좀 죄송한데 S 이제 물산이 시공을 해서 했는데 저희 이제 계신 분이 이제 진단 나왔거든요.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보니 저희가 봐서 사실 이게 분명히 S 물산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크게 따지면 그 롯데월드하고 이제 붙어서 공사해서 따지면 이게 완전히 지하수위가 물길이 막아져가지고 여기 이제 생긴 거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터뜨리면 홈런에서 터뜨리면 난리 나죠. 삼성에서 막 들고 일하고 또 이제 막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 정확하게 원인을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누구보다 사실 이게 시공 그러니까 TBM에서 약간 그 밑에 지하 우리 그 광산 옛날에 산업이 들어갔지만 지금 지하철 할 때 TBM 실내에서 그 기계를 사실 쭉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굴착했던 부분 사실 굉장히 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삼성이 담당해서 했었는데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이슈화 되면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이 큰 거죠. 그리고 기업이 크고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원인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예전에 석촌 잠실이 들어보니까 과거에 한 3, 4년 전에는 여기에다 그냥 한강 라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길이 있는데 여기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메꿔서 따지면 지금 잠실 그쪽에서 지금 전부 다 이제 원래 물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방 자체시키 말하면 좀 약한 물길 있던 지역이 있는데 이걸 흙을 넣어가지고 따지면 다짐을 하다고 사실은 좀 약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사실 건물도 많이 올리고 하니까 사실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을까. 그래서 발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원인들이 고려되지만 일단은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공에 대한 사실은 가장 분량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아까 제가 TBM 실드라고 했는데 여기에 앞에 요 헤드가 실드라는 헤드가 여기에 돌아가면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그 흙을 깎아내는 돌을 깎아내는 그런 장비거든요. 저게 앞으로 꿀착을 하면 구멍을 뚫어보고 흙을 밖으로 빼내요. 돌아가면서 아무리 강한 바위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들어가면 뚫어버리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암지대 흙은 말고 흙은 사실은 뭐 문제 추이 가는데 바위 같은 암에 대한 상징이 사실은 이게 뭐 사실 사람들이 가서 일일이 옛날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BM 실드라고 하는 게 통분해에서는 굉장히 따지면 이게 그 성능이 좋아서 웬만한 꿀착이 일어날 때는 거의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이 타고나면 이게 제대로 뭐 사실은 판이 끝난 게 아니고 그라고 특히나 시간 이거 이제 내가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도 사실 불량에서도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 근데 그랬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잠깐 S가 잘못했다고 해보면 그걸 하는 거잖아요. 또 저희도 이제 협박을 받고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주된 이유가 이거지 않나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사고 사례들을 참 많이 보셨죠. 물론 이제 대부분이 아까 싱크홀 제가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그 전에 났던 뭐 판교항 분구 사고라든지 또 마운트 사고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런 것들은 물론 세월호 사고는 사실은 뭐 자연적이고 사실은 사람이 사실은 인적 재해도 있긴 있는데 인적 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도 물론 이게 소액도 외압당 고치는 계기지만 그래도 그나마 계속 지금 그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물론 이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아직까지 필요가 없지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사실 그 예전에 돌이켜보고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해온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도시 위험도라는 게 사실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지 예전에 1960년, 50년 예전에 그 계셨던 분들 뭐 보면 굉장히 양적완 성장이 좀 많았던 거죠. 근데 그 빨리 성장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건물의 붕괴라든지 노화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래서 뭐 그런 사고들을 따지면 좀 사실은 예방하고 따지면 예방이라기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또 그러면 뭐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싱크홀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지면 이걸 조금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사실은 싱크홀이 집안 채널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서 그냥 누구나 손 놓고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냐 하면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저희 공단이 이제 같이 이제 사실은 이제 포고를 해서 이제 물론 이제 민간 여기 전문 기관이라든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이렇게 보면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지하에 들어가는 뭐 상하수도, 통신, 뭐 가스, 난방, 공동구, 뭐 지하 차도, 보도, 상가 사실은 이런 지하 공간의 정보 이게 통합이도 사실은 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그 지하공에서 이렇게 어떤 기관들은 이제 아마 뭐 대충 이제 뭐 관이 몇 개가 이래서 만약에 가스 공사 같은 경우는 가스를 얼마 전부터 가스 이제 공사에서는 골차가 들어가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깊이가 1m든 5m든 10m든 간에 무조건 도로만 따지면 지역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따지면 과연 지하 공간에 그러면 뭐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우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뭔지, 그럼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게 지하 공간 4개를 지금 만들어 준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게 나오겠죠. 요게 이제 각 이제 쉽게 말하면 정적으로 이렇게 그 장비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 우리가 밑에 집안의 조사를 한다는 게 이제 흙이 사실은 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조사를 하면 뭐 어떤 해당 지역에 만약에 하는 것을 이렇게 뭐 성동구 이 지역에서는 밑에 관이 몇 개가 지나가고 뭐 통신이 어떻게 지나가고 가스 어떻게 지나가고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다 알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누구나 다 쉽게 말하면 손쉽게 이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본다는 건 뭐냐면 이게 누구나 다 보기 전에 그러면 이미 점검되었을 때부터 해서 따지면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사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거는 관이 따지면 굉장히 노후가 됐다. 그러면 이걸 표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스가 쉽게 말하면 물린 부분에 뭐 크레이가 떴든지 뭐 균열이 떴든지 아니면 이게 파손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지하 공간 정보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그 TF팀 생겨서 올해 얼마 전에 지금 그 기반 안전본부라고 저희 이제 산업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일단은 뭐 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주로 일단은 장비 가지고 따지면 감상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거 사진 아마 여기 보시면 여기 얼마 전에 그 제가 밑에 집 하나 탐사하는 장비거든요. 이게 G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레이더를 좀 이용해서 따지면 이게 전파를 쏘면 밑에 따지면 그 어디 따지면 관이 사실 이렇게 쏘게 되면 이게 튕겨 나오는 거거든요. 관이 따지면 어느 정도 깊이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GPR 요게 쉽게 말하면 개념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차량으로 따지면 돌려서 우리 그 로드뷰 같이 보면 같이 쳤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차량에 부착을 해서 따지면 그러니까 쭉 돌면 그러니까 도로만 쭉 도는 거죠. 개인적인 사실 못 가잖아요. 도로만 잘 돌면 그게 이제 정보들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그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한 대가 제가 알기로는 1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상버스 있잖아요. 장애인들 탈 수 있는. 그거는 3억 한다고 그랬습니다. 버스 한 대가. 그런데 뭐 장세전 국제적인 건데 또 대략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또 그걸 또 세게 보시겠죠. 몇십억 하지 않냐. 근데 실제로 한 대 5억 합니다. 그리고 다 전부 다 수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비들이 사실은 뭐 5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근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지방 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 4대 정도 따지면 이제 빨리 예산을 제가 저희가 받아가거든요. 국토부에서 받아가지고 한 지금 원래는 전체 한 4, 50억 정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연차로 따지면 이제 금액을 따지면 지금 받게 되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를 받았는데 받게 되면 이제 뭐 지금 장비도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있고 예, 그 지금 기본 장비가 제가 알기로 한 대 정도가 있는데 한 대가 사실은 이게 뭐 다 돌 수 없잖아요. 단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 유럽 쪽 가서 따지면 그 장비 주로 이제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장비를 이제 한 15에서 15 정도 주고 따지면 장비를 일단 사는 걸로. 왜냐면 지금 계속 이렇게 막 그 침해가 생기고 있으니까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GPR이라는 장비 레이더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이제 한번 쫙 이렇게 마치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 MRI 찍는 것처럼 사람 몸처럼 그래서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늘 사진은 준비 안 됐는데 그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공처럼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 사실은 관이 이제 흔히 이제 수도가 된 다음에 관이 피었으니까 물론 이제 너무 작은 건 아니고 개인적 수도보다는 좀 작긴 작지만 근데 보통은 관이 꽤 크거든요. 한 30에서 40 이상 큰데 거기다가 이런 볼륨 같은 거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다가 센서 칩을 달아가지고 공을 딱 두면 이게 지가 굴러와요. 굴러와서 일단 여기서 만약에 그 위치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맨홀 뚜껑을 처음 시작하면 저 끝에 만약에 1km, 2km 간에 보게 되면 또 뚜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공을 딱 두면 그 공이 굴러가서 쭉 얘가 정보를 GPS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 이제 쫙 구분 하나 시키면 얘가 이제 이미 다 파악을 해버려요. 관 두께가 얼마고, 관 높이가 얼마고, 그리고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안에 만약에 뭐 퇴적되는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에 해서 정보들을 다 따지면 또 카메라 달려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상은 사실은 그나마 이게 찾으면 눈에는 보이는데 제한이가 안 파본 사람이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일단은 현재 1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하 공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르니 통합 지도 맵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 맵을 만들게 되면 정보화시켜 따지면 이제 정보화 혼동시키면 이제 정확히 어디가 따지면 취약한지 그리고 어디를 따지면 취약하게 되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하 공간을 만드는 거, 정보를 만드는 거 외에 이제 뭐 안전성 분석 제도라든지 이렇게 저희 집 공간에서 많이 만들었지만 공간을 만들든지 그리고 노후된 어떤 지하 외설물 교체 및 대량을 좀 확대해서 사실은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면 자기도 공간에서 한 도대 있는데 모두 마찬가지로 뭐 일종의 CPR 하시는 CPR 장비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지나가다면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 그냥 우리 그냥 모두 찍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지하 도로에서 따지면 지반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지 사실 파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발표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원래는 시간이 제가 항상 다른 데 학교 들어가면 한 3시간 정도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전공, 물론 이제 디지털 구축이고 아까 자산 구축이고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쉽게 말하면 썼던 그 내용들만 들으면 정말 이게 모르세요. 근데 아마 관련된 전공자들은 이게 싱크홀이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도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보니까 관련된 전공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아니면 최대한 좀 내용들 글자 위주로 좀 날려버리고 좀 사진을 좀 보여드려서 그래서 좀 설명드렸는데 한 가지만 제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강의하기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디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 교육생으로 강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때로 필요하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교육을 받으러 하긴 하는데 매 수업하면 하루에 한 가지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강의 한 번 사실 가져가면 하나 가져가면 이거는 시수가 다시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 그게 만약 1년에 6개월 되면 이게 한 30번 들어간다 아니면 60번을 만다 치면 이게 참 그래도 밖에서도 해석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이제 피곤하실 것 같고 힘드신데 저도 한때 이제 낮에는 막 일하고 또 밤에 수업도 들어오고 했는데 근데 참 이게 우리 사실은 잘 좀 나이가 되니까 좀 아직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나이가 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좀 체력이 안 들더라고요. 좀 하게 되면 집중도 떨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수업이 들어오면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저는 캐치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이거 매끄러워서 지금 만들기 힘든데
하루에 한 번 따지면 한 가지 정도 사실 가져가면 이게 쌓이면 10개, 20개, 30개, 100개 정도 되면 사실 그건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뭐 제가 공부한 사람이 통곡 신고를 했어요. 뭐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 사실 알게 됐던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근데 오늘 아마 가지고 가실 내용은 뭐 사고 같은 건 어차피 다 아실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하나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싱크홀은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싱크홀의 원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짧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크홀은 싱크홀이 아닌 거죠. 그건 해외에서 쉽게 말하면 아까 석회암 지역, 뭐 카르스트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 따지면 발생하는 대규모 공정 현상이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은 거의 다 지방 침하라고 지방 함유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으로 따지면 아까 광산 채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매설관에 따지면 노후화에서 따지면 발생하는 물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는 부심지 같은 경우는 부실시고 골차 걸렸는데 제대로 따지면 흙막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TBM 실험에서 골차가 하는데 제대로 벨라톤을 안 했다든지 부실시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지하 수위가 따지면 항상 자연적으로 물 리스크가 줘야 되는데 막아버리는 당연 따지면 공간이 생기는 거고 땅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싱크홀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원인이 따지면 뭐더라 원인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런 게 발생하더라 뭐 어디 나가셔가지고 뭐 싱크홀 얘기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진짜. 그리고 그거는 진짜 제가 책임지고 이게 아니라 그러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매일 순서가는데 일단은 하여튼 뭐 좀 되게 피곤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조금 뭐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다음에도 뭐 저는 사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이 TF에서 빠져나와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주 메뉴는 아니고요. 지금 공단에서 주로 뭐 지금 좀 약간 저런 정도 하나 싶겠지만 저는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공단에서 이제 뭐 공단이 아니고 박근 정부가 이제 뭐 드레스덴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뭐 통일도 얘기했었고 또 주위에서 막 통일도 끝을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작년에 한번 이제 올해는 이제 뭘 할 건지 한번 생각해봤는데 사람이 자꾸 통일통일 하니까 통일을 해서 얘기했던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정치적으로 뭐 통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북한의 쉽게 말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시설물에 대해서 따지면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